천국보다 아름다운 두 번째 연결고리 즉 인연인물관계 이어집니다. 이전 글에서 못다한 낙준, 해숙 그리고 소미의 연결고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촘촘하게 이어진 인물들은 허투루 쓰는 법 없이 여기저기 알뜰하게 활용하고 있는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입니다. 먼저 낙준과 해숙은 당연히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미도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단서가 나온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셨는지요? 바로 낙준이 해숙이 선보러 갈 때 나온 뒷배경, 그리고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남자의 뒷배경이 비슷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남자의 파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는 소미 얼굴, 그리고 남자에게 뺨을 날리자 남자는 소미를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소미 얼굴에 침까지 뱉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뒷배경을 놓쳤지만 다시 보니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불온 삐라를 보면 즉시 신고합시다. 분위기상 비슷한 시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낙준과 해숙 그리고 백상호와 소미는 같은 시대를 살은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들의 과거 속의 악연이 나올 차례입니다. 8회에서 늙은 백상호의 모습을 처음에는 그 존재를 모르던 낙준이 이름을 듣자 부들부들 떱니다. 그리고 이미 백상호의 존재를 아는 소미는 백상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해숙은 아직 백상호를 만나지 못했지만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만약 만났다면 죽기 전에 해숙이 만났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 사실을 만약 해숙이 천국에서 안다면 서럽게 우는 장면도 나올 듯합니다. 이제 이들의 관계를 풀어갈 방법은 무한대입니다. 드라마에서 히든카드로 나온 무한환생과 시간이 다른 시대를 산다는 설정은 이들의 공간과 시간이 변수가 많다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 네 사람이 서로의 존재가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구체적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미와 해숙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일인이라고 하기에는 낙준이 못 알아본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이 모르는 환생에 숨어진 시간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의 엄마가 누구냐가 큰 수수께끼입니다. 초반에는 목사와 해숙의 알콩달콩 살벌한 케미로 목사님의 엄마가 해숙이 아니냐는 흐름이 있었지만 그냥 목사님은 해숙과 오늘의 요리와 오늘의 K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설정일 뿐 현재까지의 스토리상 목사님의 엄마는 소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과거의 소미가 백상호와 다툰 이유가 목사님이 들어가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소미가 아이를 버렸는데 천국에 왔다고 이게 가능? 이라고 한다면 드라마는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자식을 버리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도 천국에 온 아주머니의 모습을 굳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물도 헛되이 쓰지 않는 드라마인 만큼 드라마 문맥상 갑자기 나온 조금은 의아스러운 장면이 이 아주머니 장면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낙준을 통해 자신의 자식들에게 통장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소미가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무엇인가를 갚는 내용도 나올 듯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미가 후드티를 입고 교회에 온 것이 아무래도 조금 무리수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연상하게 하려 한 것인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추리에서 소미가 유흥일을 했던 내용을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3탄에서는 또 다른 연결고리 추리 이어가겠습니다.